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61조 6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병장 월급의 205만 원 인상과 함께 초급 간부의 주거 환경과 처우 개선의 사업도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인 여러분, 부사관 출신의 무명의 지구인입니다. 벌써 채널을 운영한 지 2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에겐 소중한 구독자분들이 생겼고 일부 컨텐츠는 많은 부족함에도 기대 이상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태 업로드했던 컨텐츠 영상 중에 가장 관심을 많이 얻었던 90년대 부사관의 월급과 2025년 병장 월급의 인상에 대한 저의 소견을 담은 컨텐츠를 한 번 더 다루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 영상에서는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한 저의 부사관 군복무 시절의 급여 명세서를 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울러 90년대 부사관의 숙소 생활에 대해서도 일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하는 건 이건 부대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90년대 중후반에 걸쳐 2000년도 초반까지 군 복무 기간에 받았던 급여 명세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언급을 못해드렸는데 사실 월급과 별도로 지급해주는 각종 수당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이나 각종 훈련을 수료한 이들에 한하여 나오는 수당들도 있어서 개인별 혹은 계급별로 월급의 정도는 분명 차이가 있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때가 98년 화사 1호봉 때 급여 명세서입니다. 그 당시는 이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매달 급여액이 많이 다르기도 하네요. 이때 한창 때 하사 때는 저축을 많이 했던 때라 실제 수령액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따로 다른 명목으로 들어오는 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특이사항이 체력단련비도 있네요. 185,850원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업무 추진비 8만원, 정군수당도 있고요. 특이한 점이 전달에 185,850원으로 들어왔던 체력단련비가 정군수당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는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급여명세서를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부대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 영해 거주를 하기 전까지는 급여 통장을 개인별로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찾을 때나 돈이 필요할 때에도 무조건 선배들에게 부탁을 해서 찾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를 기준으로 봐도 참 특이한 경우이긴 하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예전에 선배님들이 하도 돈을 흥청망청 쓰는 바람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인사기님이 명내에 있는 인원들에 한하여 통장을 관리해 주셨습니다. 네, 하사 1호봉 때입니다. 요때가 98년도입니다. 98년 10월에 받았던 명절 휴가비입니다. 193,350원입니다. 상여급은 분기별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1, 2, 3, 4분기로 해가지고선 3, 6, 9, 12월 달에 이렇게 상여급이 들어왔네요. 기말수당도 나왔네요. 기말수당이 봉급의 100%였습니다. 요때가 하사 2호봉 때입니다. 네, 비과세 저축을 50만원이나 했었네요. 이때 참 저축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여러가지 참고사항들이 있는데 가계지원비가 봉급의 50% 지급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은 소장 1급 이하 하사까지. 여기 보면 가계지원비가 있네요. 193,350원입니다. 이때가 하사 3호봉 때인데 여기 보니까 참고사항에 가계지원비가 봉급의 75%가 지급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참고로 저는 IMF 시절에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진급이 1년이나 미뤄졌습니다. 이때는 사실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진급이 조금씩 미뤄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심지어 타 부대 같은 경우에는 하사로 전역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사실 저희 부대는 진급이 조금 빠른 편에 속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중사 진급을 하자마자 중사 2호봉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중사 진급을 하고 바로 중사 2호봉으로 받았던 첫 월급입니다.
이때가 2000년 추석을 맞이했던 달이라 명절 휴가비가 나왔네요. 242,200원입니다. 요 급여명세서는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달의 급여명세서입니다. 급여액이 159만 8,700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급여일에 받았던 급여액과 따로 수당이 들어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급여액과는 별도로 따로 수당이 더 들어왔었습니다. 봉급이 61만 8천원이고 정근수당이 40만 1,700원, 장기 군속수당이 3만원, 하상한 장려수당이 15만원이 있네요. 게다가 명절 휴가비도 30만 9천원이 있었습니다. 이 급여명세서는 지난번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역하는 달에 받았던 급여명세서입니다. 네, 아무튼 제가 받았던 급여명세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좀 새록새록한 기분이 드는데 당시에 좀 꼼꼼하게 봤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긴 하네요. 저희 부대를 기준으로 해도 시기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군생활을 했던 90년대 중후반에는 영내 생활을 2년을 했고 나머지 군생활은 영해 거주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주거지로는 상황에 따라 자이나 타이에 의해 BQ 혹은 군인 아파트에서 지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BQ 생활도 해봤고 군인 아파트 생활도 해봤었습니다. 보통 군인 아파트의 경우 기혼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 미혼자라도 기혼자가 적어 공실이 많은 경우 군인 아파트 생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장단점으로 BQ는 부대 바로 옆이라 출퇴근이 편리했고 BQ 내 부대 시설로는 삼겹살 등을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멍가게이긴 했지만 BQ 정문 앞에 슈퍼도 있었고 부대 PX와도 가까워 생필품을 사는 데에는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대신 시내를 나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택시를 타야 하거나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동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부대의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군생활을 했던 부대는 급 단위에 소재하고 있어서 BQ 주변에 작은 슈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네요. 그래서 당시는 전화 배달을 정말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BQ의 단점으로는 작은 원룸 형태로 되어 있어 2개의 호실에서 화장실을 많게는 6명이서 공동으로 사용해야 했고 취사시설도 따로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그것이 크게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군인 아파트입니다. 당시 저희 부대에 기혼자가 많지 않아 군인 아파트에 공실이 많았고 어쩔 수 없이 몇몇 BQ 인원들이 군인 아파트로 나가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BQ보단 군인 아파트가 더 생활하기 편리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BQ와 마찬가지로 2명에서 최대 3명까지 같이 살기는 했지만 원룸 형태가 아닌 방 2개에 화장실 1개의 구조여서 나름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특별히 보수를 할 시기가 아니어서 그런지 군인 아파트에는 노후된 곳들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게다가 많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야외 훈련으로 숙소를 비우는 날에는 쥐똥이나 쥐사체까지 발견하곤 했으니까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것도 낭만이라고 생각했기에 살면서 불편하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관리비와 공과금이 적고 심지어 겨울에는 보일러 기름을 부대에서 제공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는 PX도 따로 운영하고 있었고 목욕탕도 있어서 공짜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 이외에 가장 편리한 건 읍내 또는 시내를 이동하기가 편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장점만 있었던 건 아니고 군인 아파트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우선 부대와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걸어서 다니기에 멀기 때문에 부대에서 운영하는 출퇴근 차량을 시간에 맞추어 타야 했다는 것과 군인 아파트 특성상 기혼자 간부들이 3분의 2 정도 되다 보니 대부분 선임하사님들이 많아 BQ와 비교하여 생활 분위기가 좀 다른 것 말고는 크게 단점이라고 할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참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건 저 말고도 선배님들 이하 저와 함께 군복무를 함께했던 모든 이들이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큰 불만이나 불편함을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젊은 나이에 마냥 명예거주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어 말씀드리자면 당시에도 거의 없는 일이긴 했지만 일부 기혼자 간부들은 BQ 군인 아파트를 떠나 부대 근처에 개인의 돈으로 집을 얻어 나가는 경우도 있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일부 부대이긴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제가 군생활을 했던 90년대 그 정도의 컨디셔닝 숙소에서 초급 간부들이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었던 영상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내년에는 병장의 월급이 205만원까지 인상된다고 하니 초급 간부들의 불만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세요? 90년대 저와 군복무를 함께했던 병사들의 월급이 많아봐야 5만원도 안 되었다는 사실을요. 저희 부대는 특성상 병사들에게도 수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받았지만 수당을 빼고 나면 병장 월급이 2만원도 안 되었으니 정말 그때와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군인 월급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의무 군복무 기간도 많이 짧아져서 병사들의 월급을 인상해주는 것은 정말 적극 찬성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병사들에 비해 일도 많고 박봉인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행히 머지않아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대한민국 군인의 복지와 처우가 모두 개선되었다 가정한다면 과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으로 입대할 장병이 현저히 줄어들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접하다 보면 군대를 전역한 지 20년쯤 된 예비역들에게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뻔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국가의 국방력과 안보입니다. 머지않아 군에 입대할 장병들도 심각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하니 어찌 국가의 안녕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민국 국군의 처우 개선도 당연한 거지만 상비 예비군에 대한 개편이나 인원 충원, 처우 개선에도 힘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지만 단 0.01%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한반도의 현 상황이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과 대책으로 국가의 안보를 위해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지를 말입니다. 무더운 날씨도 한풀 꺾여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국군 장병분들이 계시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이상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안심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강히 군생활을 하시길 바라며 지구인 안녕!